안녕하세요, 몽캠프입니다. 비가 내리네요. 오늘 그 차량 리뷰 좀 찍으려고 영상 켰는데, 제가 가진 디스커버리 4와 그리고 지인분이 갖고 계신 디스커버리 5 비교 리뷰입니다. 지난번에는 차박 관점에서 해서 이제 뭐 트렁크 크기, 그리고 제가 차박하면서 느낀 거, 이런 거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시승기예요. 왜냐면 좀 캠핑 채널에 생뚱맞을 수 있지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찍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로 제 채널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디스커버리 5와 디스커버리 4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세요. 그만큼 차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차에 대한 리뷰 요청이 간간히 있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냐면 제가 디스커버리 4를 살 때 뭔 한국분이 한 리뷰가 없는 거예요. 외국 리뷰만 있고. 근데 뭐 외국 리뷰야 좀 와닿지도 않고 환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답답했었는데, 또 5를 검색해 보면은 그 뭔가 4에서 어떻게 뭐가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됐다라고 하는 게 좀 궁금했었는데, 또 5는 약간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뭐 다른 차들 있잖아요. 다른 레인지로버의 좀 고급 라인 뭐 이런 차들과 비교 시승하는 것만 있지 4랑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을 덜 갖고 영상을 켰고요. 분명히 이것도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5를 타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왜냐면 지금 영상은 4부터 시작할 거지만 시승은 5부터 했습니다. 4는 뭐 제 차니까 제가 늘 가지고 있던 감이 있는데, 5는 딱 제가 리뷰를 해야 될 첫 차이기 때문에 그 차부터 타고 뭐가 다른지 확 느껴보기 위해서 차량은 5부터 시승기를 찍었어요. 그래서 사실 편집은 뭐부터 올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4부터 할 것 같아요. 그리고 4는 좀 짧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4를 덜 다룬다는 게 아니라 5를 타면서 4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기가 많이 겹칠 것 같아가지고 4는 좀 제가 느낀 점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 영상을 보신다는 거는 이미 볼 거 다 보시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뭐 차에 대한 스펙이나 뭐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이런 거에 대한 건 논하지 않을게요. 그냥 제가 정말 실제 오너로서 1년 동안 타면서 느낀 것들, 이런 거 위주로 말하겠습니다. 이 차가 과연 살만한 차인지, 그렇게 까여야 될 차인지, 만족스러운 차인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차체가 주는 이런 안정감이나 SUV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얘는 그냥 되게 그 근본에 맞게 가지고 있는 차 같아요. 제가 어릴 땐 아니고, 그것도 30대지만 30대에 이보크를 탔었는데, 이보크는 사실 타자마자 후회해서 팔리는데 한 3개월 걸리고 총 한 반년 타고 팔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진동 소음도 너무 심했고, 4기통이다 보니 그냥 너무 SUV인데 실내 공간은 좁고, 뭐 이보트크 타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차는 조금 더 뭔가 여성분들이 타면은 더 좋겠다. 왜냐면 나가는 것도 사실 많이 답답했고요. 제가 그렇게 밟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 차는 저한테 만족감을 주지 못했는데, 이 차는 전반적인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차가 거의 3톤인데 공차 중량이 2660km예요. 사실 이 차의 공차 중량은 의미가 없고 뭐 다 이것저것 실으면은 한 3톤으로 다녀요. 총 중량이 3.1톤인가 그래요. 근데 이 차는 사실 많이들 뭘 채워서 다니니까 한 3톤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3톤의 차량, 보통 무겁다는 차량이 2톤이잖아요. 조금 뭐 세단들 이런 것들. 근데 이 차는 3톤인데도 불구하고 밟는데 답답함은 없습니다. 한 140 정도까지는 답답함이 없어요. 고속 안정감도 좋은 편이고요.
불안함도 없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뭐 풍파음이나 진동소음이 생각보다 없어요. 되게 좀 저는 약간 포기했었거든요. 제가 이 차를 뭐 되게 뭐 엄청 뭐 몇 킬로 뛰어보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매 전에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불만족을 해도 받아들여야지 하고 샀는데, 생각보다 정숙해서 타는 분들도 이거 디젤이야? 물어보는 분들 꽤 있었어요. 그만큼. 그리고 좀 참고로 디젤 차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디젤 차 샀다가 후회한 적이 있어서 그 진동과 소음에 아주 좀 예민한 편인데, 그런 저한테도 꽤나 큰 만족도를 준 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프로드 차잖아요. 이거는 제가 모하비를 탔을 때 오프로드는 이 정도구나, 승차감이 이게 프레임 바디구나, 와 정말 딱딱하다, 서스까지 완전 뭐 거의 뒷좌석에 앉으면 허리 나갈 정도다 라고 느꼈거든요. 그 정도로 좀 힘들었었는데, 저한테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랬었는데 이 차는 승차감이 솔직히 너무 좋아요. 저는 특히나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전국을 다 누비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장거리 했을 때도 피로도가 그렇게 몸에 쌓이는 편은 아니에요. 일단 착좌감 좋고요. 승차감이 좋으니까 더더욱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뭐 이런 그 서스펜션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 전자식 에어서스는 워낙 평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타본 결과 좋을만해요. 되게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조금 딱딱해야 될 때 딱딱하고 부드러워야 될 때 부드러워주는 느낌? 그러니까 이 차는 서스 하나만으로도 일단 후회하지 않는 차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뭐 단점을 이렇게 몰아서 얘기할까 했는데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대신에 이 차는 치명적인 단점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상관없으시면 그냥 아주 좋은 차예요. 일단 첫째로 연비입니다. 연비가 거의 6기통 디젤이 아니라 6기통 가솔린이에요. 고속에서 진짜 연비 주행해야지 10 정도 나오고요. 그냥 편하게 운전하면 9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 그저께 타보니까 디스커버리 5도 똑같더라고요. 차체가 더 가벼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내에서는 5 이상 안 나옵니다. 5 미만? 모르겠어요. 제 차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주행했을 때 한 뭐 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걸 착각하시더라고요. 이 계기판에 보면은, 이거 5 할 때 보여드릴게요. 계기판에 이게 1리터당 몇 킬로를 가냐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요, 100킬로를 가려면 몇 리터가 필요하냐로 나와 있어요. 이게 영국차라 그런지 연비가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 뭐 11, 13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연비가 11, 13이 아닙니다. 그 100킬로를 가는데 필요한 기름 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에서 계산해 보면은 대략 아무튼 제가 말한 수치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이 차 브레이크가 상당히 안 듣습니다. 네, 많이 밀려요. 제가 상태 거의 엄청 좋은 상태의 중고차를 샀거든요. 엄청 깨끗했어요. 패드나 뭐 이런 것도. 근데 웬만하면은 좀 밀려요. 저속에서는 괜찮은데 딱 제가 밟는 거보다 즉각적인 그 밟는 양만큼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쓰는 느낌. 그래서 그걸 계산하고 항상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저 진짜 더 방어 운전해요. 얼마 전에 그 사고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런 게 무서워서 더 천천히 달렸어요. 게다가 막 짐을 한가득 싣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좀 아쉽다. 그리고 또 하나는 2가지라 그랬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건 저한테는 단점이 아니에요. 스피커가 상당히 구립니다. 메르디안 스피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같은 메르디안도 다 같은 메르디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스피커는 정말 최소한의 음질만 보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정말 가끔 듣기 때문에 그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좀 음악 좋아하시고 차 타고 어디 여행 가면서 막 음악 들으면서 즐기시면서 가실 분들은 스피커 튜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스피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이 차는 또 옆에 그 문짝에 흡음재가 없어요. 보통 차들은 진동 소음을 조금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이렇게 도어에 흡음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오프로드 차량이다 보니 도광을 위해 흡음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용해요. 네, 지금 영상에선 당연히 안 담기겠지만 이렇게 정차 시에 보통 좀 진동 있는 차들은 다달달달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도 기준이 최신에 나오는 외제 6기통들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디젤 차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독삼사의 거의 6기통 디젤 엔진은 거의 무진동에 가까워요. 적어도 차 샀을 때만큼은. 차가 오래됐을 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진동 소음은 정말 하나도 안 거슬려요. 그리고 참고로 5는 미세하게 조금 더 좋아진 느낌입니다. 네, 뭐 그렇게 큰, 이 차가 시끄러웠던 차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 차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5 또한 만족스러웠다. 근데 5가 좀 더 정숙한 느낌은 들더라고요. 단점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오늘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또 아까 비가 그쳤다가 또 내리는데, 비 와서 이 주행을 그냥 천천히 하고 있긴 한데, 어차피 이 차는 제 차기 때문에 지금 주행하면서 제가 느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타면서 느끼는 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 차의 성능, 그리고 뭐 이 차가 어떤 느낌인지는 아마 많이 보다 보면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사실 랜드로버를 구입하는 사람한테 가장 큰 걱정은 차가 좋냐보다 장고장이 맞냐죠. 그래서 이 장고장에 대한 얘기도 그 디스커버리 5 시승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타시면 조금 감수해야 될 부분 또 하나는 당연한 거지만 옵션들이죠. 요즘 차에 달려 나오는 그런 옵션은 1도 기대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좀 구매하시고 튜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워크인 했고요. 이 보조석, 제가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버튼 만드는 거, 이런 거 생각보다 얼마 안 합니다. 되게 생각보다 얼마 안 해요. 그리고 지금은 통풍 시트 그때 안 한 거 살짝 후회하고 있고요. 통풍 시트도 20-30만 원이었나? 아무튼 다 이렇게 그 안짝이에요. 그래서 이 불편을 생각보다 이게 튜닝으로 많이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오는 길에 배터리가 꺼져서 약간 흐름이 끊겼는데, 주차장에서 마저 말씀드리면, 일단 그래서 잔고장에 대한 거는 일단 영상 후미에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4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뭐 누유나 로어암이나 또 뭐가 있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로어암은 사자마자 교체했습니다. 갑자기 사서 오는데 계속 이게 차가 핸들을 잠깐만 힘 빼면 한쪽으로 쑥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얼라이먼트 그게 잘 안 맞나 하고 센터 가봤더니 로어암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디스커버리 4의 로어암은 너무 얇게 나와서 뽑기 운이 아닙니다. 그냥 로어암은 약간 감수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70만원 주고 수리했는데 한쪽 로어암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엄청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좀 스트레스일 것 같지만 일단 1년 동안은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유 같은 건 뭐 전혀 없고요. 이런 게 뽑기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저는 잘 된 건지 그냥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차량의 셰시나 뭐 강성, 이런 부분은 5를 타면서 더 많이 다루니까요. 그러면
4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5를 타면서 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 근데 기름 안 넣어도 돼요? 가서 넣어. 거기가 더 싸니까. 아, 이거 신기하네. 내 생각에 느낌 완전 틀릴 거야. 완전 달라요. 그치? 진짜 완전 달라요. 너무 신기해 지금. 좀 많이 지식이 부족하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랑 좀 다르더라도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이라고 밑밥을 좀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 이거 지금 타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그냥 너무 달라요. 이게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것도 다르고 다른 부분이 많은 차인 건 알지만 제가 이렇게 옆에서만 타봤지 딱 운전대 잡아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일단 핸들이 4도 좀 얇은 편이거든요. 근데 5는 더 얇네요. 그리고 더 가벼워요. 일단 그게 딱 타자마자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착자감은 뭐 제 차도,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4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5는 더 편한 것 같아요. 딱 이 옆에 사이드에서 받쳐주는 이 느낌 되게 좋네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게 뭐 대본도 없고요. 그냥 진짜 리얼로 뭐 리허설 이런 거 없이 딱 타자마자 느낀 점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뭐 두서 없이 제 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도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밥을 참 많이 까네요. 근데 아무튼 일단 이 조향이 엄청 가볍다. 그리고 승차감이, 일단 착좌감이 좀 더 편안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시야는 뭐 당연히 비슷하고요. 일단 5가 4보다 차체가 조금 더 커지긴 했어요. 제가 알기론 높이 빼고 다 커졌어요. 한 10cm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은 400kg 넘게 더 줄였죠. 근데 이게 꼭 가벼워서 뭐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일단 완전히 그 셰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 제 리뷰를 보시는 분들 정도면 아마 다른 리뷰어 분들이 하는 거 다 보고 보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모르는 게, 착각하고 계시는 게 4가 프레임 바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은 디스커버리 4에서 만든 셰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통합 무슨 바디인데, 포인트는 프레임 바디 위에 유니바디를 얹은 거예요, 4는. 그래서 4와, 그러니까 프레임 바디와 유니바디에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다 보완해주고, 대신에 차가 엄청 무겁죠. 4는 디스커버리 4만의 셰시고요. 5가 바로 유니바디예요. 이 유니바디가 그 옛말로 모노코크라고 해요. 저도 모노코크라고 알고 있었는데, 유니바디가 정확히 뭐냐면 그 모노코크에서 이런 A필러, B필러, 필러 쪽에 강성을 더하고 프레임 바디처럼 그렇게 좀 그 모노코크의 단점을 보완한 게 유니바디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세단이나 SUV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바디죠. 펠리쉐이드도 유니바디고요. 모하비 같은 경우는 프레임 바디죠. 그래서 제가 딱 이거를 탔을 때 승차감이 일단 그냥 세단이랑 비슷해요. 왜냐면 제가 펠리쉐이드 탔을 때도 이런 비슷한 느낌 받았거든요. 그냥 편안한 느낌? 내가 되게 딱딱한 차를 타고 있구나가 안 느껴져요, 일단. 그래서 사실 요즘 트렌드에는 더 맞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번에 지프 신형 랭글러도 타봤는데, 랭글러도 딱딱하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안 딱딱했거든요. 요즘에 약간 이게 트렌드인지 뭐 사실 얼마나 오프로드를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프레임을 뭐 바디를 뭐 눈에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일단 승차감은 좀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편의상, 그리고
하나 4보다 이거는 4랑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게 아예 그냥 5는 요즘 차 옵션들이고요. 4는 그냥 옵션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4 같은 경우는 그 키리스 기능 있죠. 차 들고 있을 때 문 열리는 거 손대면 그것도 상위 트림에만 있을 정도니까 4에는 사실 옵션이 없죠. 워낙 옛날 차기도 하고. 대신에 이 차는 뭐 거의 옵션들이 다 갖춰져 있죠. 뭐 서라운드부터 뭐 앞에 오프로드 특히 할 때 이 트렁크 비춰지는 거 그 광고에서 많이 보셨죠. 트렁크 이렇게 투명처럼 비춰지는 거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도 그 4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어댑티브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거의 무용지물 옵션이죠. 근데 이 차에는 어댑티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다면 아쉽다 랄까? 왜냐면은 보통 1억짜리 차에는 요즘에 어댑티브보다 더 위에 단계 차선 유지해주는 거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댑티브 들어간다. 근데 써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기능으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쓸 수 있다. 제가 보통 이 차량들 모시는 분들이 장거리 많이 하거든요. 그잖아요. 뭐 시내만 다닐 거면 이 차량 잘 안 사잖아요. 근데 장거리 할 때 제 개인적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정말 가장 좋은 옵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차 막힐 때도 편하고.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옵션은 일단 4랑 그냥 비교 불가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런 가속감이나 이런 거 한번 좀 볼게요. 일단 4보다 5가 한 50마력 올라갔다고 해요. 엔진은 아마 그대로고 트윈 터보를 채택했댔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예전에 저 차 살 때 봤던 거 바탕으로 리뷰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데 가속감은 4가 생각보다 잘 나가거든요. 3톤 무게치고. 그러니까 제가 고속에서 원체 저는 막 엄청 쏘지 않는 편이라 제 기준에서 답답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뭐 시속 100까지는 그냥 쭉쭉 팍팍 나가니까. 근데 확실히 이 5가 더 경쾌하네요. 이 밟는 느낌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예민하게 보시는 거 진동소음. 근데 이 진동소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것도 진동소음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5. 근데 제 경우에는 저 디젤차 싫어하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6기통 디젤은 제 기준에는 탈만한 차라고 생각돼서 충분히 좋은데 4보다도 더 확실히 조용하긴 해요. 일단 진동 소음. 근데 이게 뭐 그럴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드라마틱하게 더 조용하고 드라마틱하게 더 뭐 진동을 잡았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디젤차 이거 진동소음 괜찮을까? 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다 라는 거고요. 당연히 가솔린에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영상을 계속 4랑 비교해 가면서 찍을 거기 때문에 기준점이 4가 되는 점 알아주시고요. 4보다도 더 정숙하고 확실히 더 조금 안락한 느낌으로 간다. 제가 그리고 이 무거운 차를 타면서 느낀 게 진짜 저는 세단이나 좀 가벼운 차들 많이 타봤는데 무거운 차는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이거 만약에 3톤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앞차 특히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뭐 우천시나 아니면 뭐 눈길이나 아니면 일반 상황에서도 갑자기 앞차 급정거할 때 급제동은 사실 생명과 가장 연관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4가 브레이크가 안 좋아요. 4는 진짜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더 순하게 하게 된 건 있어요. 뭐 이거에 공감이 안 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조금만 밟다가 뒷차랑 좀
여유 있을 때 살짝 한번 밟아 볼게요. 이거는 완전 달라요. 그냥 브레이크 되게 잘 드네요. 네, 그냥 확 씁니다. 되게 민첩하게 반응해서 딱 밟는 내가 이만큼 세워야지 하는 만큼 서요. 4 같은 경우는 내 생각보다 덜 쓰니까 좀 더 밟아야지 하는 정도로 쓰고, 5는 그냥 바로 민첩하게 쓰네요. 내가 GV80 시승해 봤을 때 브레이크가 너무 잘 들어서 놀랬거든요. 그건 조금 부담스럽게 잘 들어서, 제가 이게 딱 밟은 만큼 쓴다 그랬잖아요 방금. GV80 같은 경우는 내가 밟은 거보다 더 쓴다 라는 느낌이고요. 5, 이 디스커버리 5는 딱 내가 예상하는 만큼 쓴다. 이게 근데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 근데 저도 그냥 일반 대중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실 거예요. 브레이크는 어쨌든 완전 훨씬 좋다. 아 부럽다 이거. 근데 디스커버리 4는 이것도 저 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차 살 때 아무도 뭐 말해주질 않아. 딱 한 시속 140까지는 완전 안정적으로 가요. 140까지는 내가 그러니까 평범한 날에 일반적인 날씨에 달릴 때 안정감은 140 정도까지 있고요. 140 넘어가면 조금씩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시속 그렇게 많이 안 밟아봤어요. 160 밟아보고 무서워서 그 이상으로 140도 사실 잘 안 밟고요. 진짜 차 없을 때. 그런데 얘는 지금 일단 차가 막혀서 어느 정도까지 더 안정적으로 더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로백은 거의 1초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터보를 단 것과 그리고 중량이 가벼워진 것과 또 이런 세팅이 바뀌었겠죠. 거기서 오는 차일 텐데 솔직히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그 정도면은. 이거는 7초대로 알고 있고요. 8초대인가? 그리고 4가 9초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4도 답답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게 중량도 무겁고 문짝도 두껍고 차체 프레임도 막 엄청 무겁고 한데도 안 답답한 이유는 연비를 그만큼 쏟아요. 진짜 디스커버리 4 연비가 3000cc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1리터당 가는 거리가 아니라 100km에 가는데 필요한 연료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1.2가 저도 처음에 이게 연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이 차는 무겁고 잘 나가고 연비가 좋아? 이게 말이 돼?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 11.2를 100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게 연비예요. 이게 조금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죠. 8.92. 8.92 봐요. 고속 연비가 9 나오는 거예요. 좀 놀랍긴 하죠. 이게 가솔린도 아니고. 네, 보통 3000cc 가솔린 차량 좀 잘 나간다는 차량 연비예요. 이게 고속에서 딱 10 정도 나오고 시내에서 한 4, 5 나오고. 일단 그리고 전체적인 가속감, 브레이크감에선 차이가 있고요. 시야감은 비슷합니다. 뭐 전고 조금 낮아졌지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체감될 정도 아니고요. 뭐 이런 필러 거슬리는 부분이나 백미러 시야 각이나 A필러에서 이렇게 보이는 시야나 다 그냥 비슷해요. 정말. 그래서 지금 이 차 처음 몰아보는데 그렇게 이질감이 안 듭니다. 다만 핸들 그립감, 이건 진짜 웬만한 승용차보다도 얇아요. 이렇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오프로드 차라서 그런가? 아무튼 그리고 핸들이 조금 더, 4는 솔직히 다른 차보다 많이 무거운 편이고 이거는 일반적인 정도에서 조금 가벼운 정도. 핸들링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얘는 유니바디요. 얘는 일반적인 레인지로버에 쓰이는 바디 그대로 썼고, 이게 그거 보그랑 아마 같은 맞아. 걸 썼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디스커버리 4의 뭔가 후속작이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라 형 같은 느낌이 아니라 보그의 약간 동생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정도로 좀 편안하고 고급
SUV 느낌 많이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변속되는 질감이나 주행감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가속감, 브레이크감 좀 다르다. 그리고 사실 디스커버리 랜드로버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4가 더 좋냐 5가 더 좋냐 4가 어떻다 5가 어떻다 보다 아마 가장 걱정인 부분이 장고장일 거예요. 사실 가장 많이 질문받은 게 장고장 맞나요? 이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 아니고 운전하시는 분들 다 비슷하실 거예요. 야, 그거 장고장 많지 않아? 장고장 많지 않아? 근데 거기에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타사의 차량 같은 경우 뭐 장고장률이 뭐 5%라고 치면은 랜드로버는 한 7% 되는데 그 2%가 팩트기도 하고 또 여론이 더 몰아가는 것도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아는 사설업체 사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랜드로버는 타는 사람이 까지 않는다고, 안 타는 사람이 깐다고. 물론 타시는 분들 중에도 장고장 생겨서 불만 글 올리시고 유튜버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그게 장고장이 없는 분들은 올릴 게 없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생기신 분들은 당연히 억울하니까 그걸 찍어서 노출시키는 거고요. 근데 그게 다른 차보다 조금 더 심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는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하나도라고 하긴 뭐하지만 거의 불만은 없습니다. 이 구입 후 케어가 걱정되신다 하시면은 모르겠는데 차는 좀 뭐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 라는 마인드 분이시라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만큼 또 랜드로버는 사설업체도 잘 되어 있는 건 많고요. 제가 랜드로버를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저는 차에 대해서 워낙 열려있기 때문에 진짜 뭐 안 좋은 건 안 좋고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근데 안 좋은 게 너무 안 좋게 알려져 있으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좋은 게 또 너무 좋게 알려져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정보고. 그러니 아무튼 제 댓글에 사실 가장 많이 달렸던 잔고장이 맞나요? 라는 질문에 제 대답을 원하신 거잖아요. 제 대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예. 그리고 형도 이거 타시면서 뭐 잔고장 있었어요? 있긴 있어. 뭐요? 어떤 거요? 전자 쪽. 전자 쪽. 맞아. 이게 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가 전자 계통이 하나 고장나면 고생이란 말은 들었어요. 근데 디스커버리 4는 전자 쪽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에어컨밖에 없어 거의. 그래서 저는 못 느껴봤어요. 근데 어떤 고장 났었어요? 전자 쪽? 그러니까 뭐 네. 계속적으로 나는 건 아닌데 네. 가끔 이제 후방 카메라가 안 나올 때가 있어. 아 진짜요? 약간 감기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약간 렉 걸리듯이. 그렇지. 그런 게 좀 있지. 아, 그 외엔 그 외에 가끔 뭐 차문 안 열리고. 차문 안 열리고. 그것도 이제 감기 같은 거. 감기 같은 거. 참을 수 있는. 맞아요. 아, 저도 하나 생각났다. 뭐가 있냐면 갑자기 내가 차를 딱 시동 끄잖아요? 그럼 갑자기 차 시트 포지션이 맨 뒤로 가고 갑자기 다 뒤로 젖혀져요. 운전석만. 근데 그걸 내가 뭐 내리면서 뭐 메모리 카드 뭐 잘못 저장된 걸 눌렀나? 처음에 그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증상이 뭐 한 달에 한 번? 가끔 일어나서 뭐 솔직히 1도 안 불편해요. 그래서 난 감기라고 표현해. 감기 걸렸다. 그렇지. 뭐 감기 걸렸다고 죽진 않으니까. 아픈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요. 예, 잔고장이 맞냐 그러면 많진 않은데 다른 차보단 있다 로 정정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또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4나 5 사서 22인치로 휠 튜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좀 짜세가 다르고. 근데 그게 뭐 휠 인치가 클수록 승차감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 22인치로 하신 분들 있고 저도 지금 타고 있지만 솔직히 승차감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승차감 때문에 휠 윈치 변경을 너무 고민하진 마세요. 이게 22인치여도 편안해요. 그 정도로 이 에어서스의 힘인지 모르겠는데 편안합니다.
아, 그리고 솔직히 4나 5 타고 달리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겠지만 달리지 마세요. 이 차는 애초에 무게중심이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엔진도 도강을 위해서 다 위로 올렸고, 4도 그렇고 5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차까지 무겁고, 그래서 롤이 좀 심하긴 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칼치기 꿈도 당연히 안 꾸지만 하면 사고 납니다. 이거 타다가 뭐 갑자기 핸들 확 한다 그러면 진짜 위급 상황 아니고서는 정말 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형은 그런 거 없어요? 이 차 유독 좀 에어컨 시원하다는 거? 있어. 있죠. 이 차 에어컨 완전 시원해요. 진짜 왜 제가 이 말씀 깜짝 드리냐면, 놀랐어. 딱 보통 차 같은 경우는 타자마자 시원하진 않거든요. 근데 디스커버리는 뭐 랜드로버 차가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 그러겠죠. 딱 타자마자 폭염에 틀어도 거의 30초 안에 시원해져요. 이 부분 은근히 되게 편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더워 했다가 차 왜 이렇게 더워 했다가 한 30초 틀고 시원해져서 한 1분 만에 차체 좀 시원해지거든요. 이게 본넷이 나도 모하비 타다가 네. 별로 차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모하비 비교가 안 되죠. 4보다도 10cm가 더 크니 폭이. 이게 폭이 정확히 2m입니다. 2m 엄청나죠? 2m라고? 네, 폭이 딱 2m예요. 2m씩이나 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딱 2m. 그러니까 사람 키에 진짜 2m 사람 키가 옆으로 누워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4, 5 그리고 뭐 큰 차량 타시는 분들 다 비슷하게 구매 전에 고민하시는 게, 처음 타보시는 분들은 주차 괜찮을까 고민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요즘 뭐 그렇게 좁은 골목과 좁은 주차장을 갈 일이 그렇게 많이 저는 없더라고요. 형은 불편하세요 이거 주차할 때? 아니 그죠? 편해. 그러니까 이게 폭이 2m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m 80에서 1m 90대 넓다는 차들은 그냥 정말 할만해요. 주차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차도 혹시 그래요? 옆에 이거 그 사이드 스텝 있잖아요. 저 사이드 스텝 때문에 문콕 안 당하나요? 몰랐죠? 모르겠는데? 4는 일단 문콕 안 당해요. 옆에 진짜? 옆차가 문 열려 그러면은 바퀴나 뭐보다 제 사이드 스텝이 먼저 닿거든요. 그래서 문콕 걱정 1도 없습니다. 롤은 비슷합니다. 역시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 급 차선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안전히 항상 장거리 운전할 때는 특히나 더더욱 운전하는 재미 같은 거 찾지 마세요. 그냥 멍 때리시면서 잔잔한 음악 들으시면서 평온하게 가세요. 요즘에 진짜 칼치기 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5를 타고 지금 한 1시간 정도 운전을 해봤는데 4를 늘 타오던 사람이 5를 타자마자 딱 느낀 첫인상과 느낀 점은 이 정도입니다.